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사정이 어떨까요? 사실은 한국당보다 더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한국당은 겉으로는 헛발질을 한다고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내부 총질하지 말라면서 내부 수습을 하려는 단계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사일이 정해졌습니다. 11월 4일로 보입니다. 11월 4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폭발할지 아니면 수그러들지, 이해찬 대표의 체제가 강화될지 아니면 반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은 폭풍 전야입니다. 당초 거사일은 10월 30일이었다고 합니다. 10월 30일 의원총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는 예견이 나왔는데 이해찬 대표가 운이 좋은가 봅니다. 의외의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30일 거사일 불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로 의총은 연기됐고 11월 4일 의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근두근 한 상태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아직까지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이해찬 대표는 최근 굉장히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만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터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왜? 의원총회가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런 내부 불만을 감지한 이해찬 대표의 반응은 상당히 최근에 빨랐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러시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없는 동안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금씩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창원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철희 의원은 아예 한겨레 특집판에 이해찬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에 다녀오자마자 이해찬 대표는 두 사람을 부릅니다. 10월 28일입니다. 그리고 다독거렸습니다. 잠재우려고. 당초 11월 2일 날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에서 의원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만찬, 또 여기서 무슨 폭발이 나올까봐 무기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토요일 진행되는 집회 일정, 날씨 등이었습니다만 지도부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사람들을 모아놨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연기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자, 경향신문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은 아시다시피 진보 성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속사정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이 진단한 것은 민주당 초선들의 당 쇄신 거사일은 10월 30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으로 지금 잠복 중이다. 11월 4일로 거사일이 연기됐을 뿐이다. 자, 지도부를 향한 내부 불만이 들끓고 있지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 잠시 뒤로 미뤄진 것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며칠 뒤로 미뤄진 것이 이해찬 지도부에게 유리한 것일지 불리한 것일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여졌다. 아무도 모릅니다.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렇지만 시간을 끌수록 불리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더 의원들끼리 의견을 소통해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찬 대표는 10월 30일 원래 의원총회가 있기로 한 바로 그날입니다. 의원총회는 불발됐지만 이해찬 대표는 11월 5일 날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당겨서 이날 10월 30일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상 사과라고 합니다. 밀려서 한 사과긴 하지만 왜 이런 걸 했겠습니까? 그 전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굳이 이런 사과가 나왔을까? 바로 이런 당 분위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과 뒤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로부터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언론들은 민주당의 당 쇄신과 지도부 책임에 대해서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쇄신한 요구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한 표창원, 이철희 두 의원을 만났더니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혁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에 동의한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의 말에 수긍할까요? 그건 모릅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의 그 사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11월 4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지금 사람들은 이철희 의원의 이 한겨레 신문 토요판 인터뷰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연구원의 원장은 양정철이고 부원장 중 한 명이 바로 이철희 의원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지금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 원장과 나름대로 이런 전략 전술을 같이 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철희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은 친문진영의 의견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철희 의원은 아마도 청와대로 총선이 들어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친문이긴 하지만 친문 진영 내에 균열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해찬 대표 스타일,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과 이해찬 대표가 이끄는 총선에 양정철 원장이 생각하는 총선 전략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충돌하고 이철희가 반발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내부가 복잡합니다. 당직 개편 등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비문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친문 중에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친문 가운데서도 이낙연을 빨리 영입하자, 선대위원장으로 앉히자, 이해찬으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의 의원총회는 거사일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어느 당이나 빨리 갈등이 폭발하고 쇄신에 대한 의견이 나올수록 총선에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남의 집 일 구경하듯이 재미로 볼 게 아닙니다. 저쪽은 상당히 시리어스합니다. 심각합니다. 한국당도 빨리 심각성을 깨닫고 나름대로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